네, 김 소장입니다. 그 연구를 하시다가 보면 뭐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양적 연구.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질적 연구. 근데 어 논문을 처음 쓰시는 주로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자체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부터 일단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논문에서 어떤 근거에 의한 주로 보면 이제 학술적 근거에 의한 이론적 근거에 의한 그런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그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질적 연구는 주로 연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설, 질적 연구는 연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죠. 한국말로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가설은 이제 hypothesis의 약자인 H,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리서치 퀘스천 하는 이제 뭐 Q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반드시 양적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질적 연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그렇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이 자료를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부터 수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연구 대상으로부터 수집을 할 때, 요렇게 이제 수집을 할 텐데, 요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져와!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설문조사하면 설문지를 들이밀고 만약에 뇌파를 측정하겠다 이러면 뇌파 측정기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탁 들이밀고 내가 뭐 피가 필요하다 이러면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고 이때 설문지, 뇌파 측정기, 주사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연구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 도구를 대상한테 들이밀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문제 풀려고. 근데 이 자료가 숫자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양적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료가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 질적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다. 숫자가 아니다. 요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대상한테 이 도구를 들이밀어서 어떤 자료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자료가 들어오게 될지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현실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 내가 진짜 이 대상한테 접근을 해서 이 도구를 들이밀어서 이런 형태의 자료 또는 이만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그 대상한테 이런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설계할 때는 현실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적 연구라는 것이 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자료의 형태가 숫자라 그랬잖아요. 숫자. 여러분들 데이터 이러면 전부 다 숫자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자료죠, 자료. 이 자료의 형태가 숫자이면은 양적 연구를 한다는 소리고 숫자가 아니면 질적 연구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데이터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적 연구는 주로 어떤 분석 기법이 있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질적 연구는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는가 요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 자료를 누구한테 수집을 했다? 연구 대상한테. 수집하기 위해서 뭘 들이밀었다? 연구 도구를 들이밀었죠. 그래서 연구 설계의 3대 요소가 대, 도, 자, 분석 기법이 이게 방법이 되겠죠. 방법, 분석 방법. 그래서 대도방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이 어떤 연구 설계를 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도방.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실성이라고 했죠. 현실성. 내가 진짜 이 대상한테 접근이 가능한가? 일단 접근성. 그리고 대상을 내가 어느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게 뭡니까? 양이죠, 양. 이 대상의 양. 만약에 사람이면 몇 명, 사례면 몇 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구를 내가 현실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뇌파 측정을 하겠다 이러는데 뇌파 측정이 없어. 그리고 나는 뇌파 측정을 하는 방법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지만 주변에 자문을 얻을 수 있다든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 그럼 이제 현실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지금은 기법들이 너무 발달을 하고 연구 도구도 너무 발전을 해서 내 혼자서 다 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들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내가 일일이 다 공부를 해서 내가 마스터를 해서 내가 어떤 기계를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 기계를 방법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면 내가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그 자격증을 따는 게 낫겠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쓰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설계에 있어서 현실성을 고려해 보시되 요 안에서 자문이나 의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학술적인 양심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 그렇고 양적 연구의 분석 기법들은 주로 보면 이제 통계 분석 기법들이겠죠. 질적 연구도 분석 기법이 있습니까? 질적 연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적 연구도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스웰 교수님이 쓰신 뭐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을 봐도 5대 기법 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런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계신데 그분들도 뭐 5대 또는 6대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뭐 현상학이라든가 뭐 근거이론이라든가 뭐 문화기술이라든가 또 질적 사례 연구라든가 또는 내러티브라든가 이게 대표적인 5대 기법인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 5대 기법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 분석 기법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양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연구 설계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과 물론 이제 자문이나 의뢰도 가능하다라는 그 현실적인 대도방의 측면과 양적 연구로 내가 연구 방법론을 채택할지 질적 연구로 채택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어떤 걸 채택하든 채택할 때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양적 연구를 왜 하는지 질적 연구를 왜 하는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알고 들어갑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내가 왜 양적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딱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이 학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적 연구입니다. 1번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모두 진리를 쫓는 데 목표가 있어요.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는데 양적 연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분석을 해요. 연구 설계, 대도방 딱 해가지고 현실성, 요즘에서는 자문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 거예요. 대도방 딱 정하고 대상 도구 방법, 그리고 이제 방법에서 양적 연구를 내가 분석 기법으로 채택을 한 거지. 통계 분석을. 그랬을 때 내가 분석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결과가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뭐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나는 어떤 의도로 이 진리를 도출했냐면 요 사이에 이제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일반화. 그냥 일반화를 그냥 막 대충 흘려듣고 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적 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인데 이제 이 비슷한 연구를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요. 결과를 내도 이 진리가 나온다. 이게 일반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양적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와요. 저희 컨설팅 받으시러.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행 연구에 똑같은 모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선행 연구라면 똑같은 모형이 있는데 모형이 똑같은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진리를 얻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 이제 일반화를 시켰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론의 연구의 한계에서 뭐 대상의 한계, 그 다음에 저 도구의 한계, 방법의 한계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에 내 연구의 결과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좀 다루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말은 하지만 일단 일반화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똑같은 모형을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한테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모형은 똑같지만 대상이 다르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연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상만 싹 바꾸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점의 변환 중에서도 이 대상 관점의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모형을 중학생을 보던 선행 연구의 관점을 내가 이 모형을 그대로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그 대상에 대한 관점이 변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대상에 대해서만 그 정도로 가지고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나는 뭘 이 연구 필요성에서 쎄 빠지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고등학생은 중학생하고 차원이 다르다. 어떤 점에서 이 모형하고 관련된 어떤 점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라는 것을 독자가
여기서 독자는 심사위원이겠죠. 심사위원이 납득이 될 정도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야, 중3이나 고1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중3하고 고1하고 같냐라고 또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중3하고 고1하고 같다 다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극명하게 둘이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환으로 내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그 대상이 정말 차별화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있는 설득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결과가 결국 진리를 쫓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낸 결과가 모든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진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화. 그리고 이 일반화가 거의 대상 관점에 대한 변환으로 좀 차별화된 대상들한테 계속 적용시켜 봤더니 엔간한 대상한테는 다 이 진리가 일반화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이론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뭐 공식 같은 게 좀 들어간다? 수학적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공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사티 교수가 만들어낸 의사결정 계층 분석이라는 뭐 그런 이론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우리가 이제 공리라고 많이 부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양적 연구는 내가 뭔가를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면 그게 진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특별하게 차별화된 다른 대상이 아니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일반화의 가능성을 내가 검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모형으로 대상만 살짝 바꿔가지고 검증하게 되면 모형의 표절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질적 연구는 이게 주관적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결과에 도달하면 이 결과에 대한 진리, 이 진리는 그냥 나의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똑같은 대상한테 다른 사람이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요 진리가 안 나와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만의 진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일반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문제를 적용을 시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뭐 사회적 또는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근거 없는 문제제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특히 학술 연구 하시는 분들은 학술적 근거 있어야 돼요. 아무리 탐색적인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학술적 근거, 최소한의 학술적 근거는 대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학술적 뭐 양심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술적 근거 위에서 연구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현실성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또는 자문을 구해서라도 가능한 도구를 들이밀어서 자,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대상, 도구, 자료 수집까지 생각을 하고 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연구 방법론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크게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양적 연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연구 결과로 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질적 연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내가 만약에 나는 내 연구 대상의 좀 독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연구의 독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대상한테 들이밀은 이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나의 진리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상, 도구, 자료, 문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근데 나는 일반화를 시키고 싶다. 근데 누가 이런 연구를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일반화의 가능성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양적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게 선정이 되는 순간 대상, 도구, 자료 수집 문제가 싹 거기에 맞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설계라는 거는 이 모든 게 물론 이제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근거 자료를 모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내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 하고 이게 아니라 방법론이 바뀌면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도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뭐 연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던져야 되고 자료 수집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이게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양적 연구에서 통계 분석을 하는데 통계 분석 중에서도 어떤 기법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와 도구와 대상과 자료 수집과 기법을 동시에 보고 이 기법이 이 대상과 이 도구와 이 자료와 이 문제에 어울리겠네 하면서 동시에 맞춰지는 거지 하나를 먼저 선정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방법론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나오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던져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 대상한테 도구를 들이밀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방법론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방법론이 크게 양적과 질적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양적은 일반화의 가능성, 질적은 나만의 진리, 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이제 그런 약간 본질적인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법론에 대한 이 공부는 많이 한 상태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방법론을 정할 때 얘네들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방법론을 알게 되면 이런 도구, 대상, 자료 수집, 뭐 연구 문제 어떻게 던지냐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됩니다.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 두 개가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약 공부를 다 해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부분은 자문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고 제일 먼저 이 자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도 교수님한테 받아야지.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뭐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요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I는 어디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요 자료 찾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인간이 해야 돼요. 근데 요 필요성을 도출할 때 고민 누가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야 돼요. 근데 자료 정리 정도는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료 정리 정도는.
그렇게 보자면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하죠. 자료 정리, 뭐 표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AI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 정리와 표 만들기가 이 두 개가 뭐다? 이 두 개가 뭐다? 그렇게 귀찮은 페이퍼 작업이죠. 자, 이 페이퍼 작업 말고 나머지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자료 찾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연구죠, 연구. 연구 활동이죠. 연구 활동은 머리 아픈 거고 페이퍼 작업은 짜증 나는 거고 지루해서. 근데 이 지루하고 짜증 나는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뭐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쫄다고 한 명 두는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AI 진짜 그 일하는 직원 하나 데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하고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를 이용한다라는 것에 너무 뭐 이래도 되나? 뭐 교수님들은 엄청 걱정을 하는데 그 AI를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I는 진짜 편리한 도구입니다. 근데 AI가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한다? 저는 내 연구를 하는데 이 본질적인 거는 내가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AI는 페이퍼 작업하는 용도로 써먹기에는 너무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때때로 중간중간에 내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AI한테 한번 물어보는 이런 기능을 중간중간에 활용을 하면 고민하는 속도도 약간 빨라지기도 하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써먹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AI가 거짓말을 잘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검증, 교정,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차이점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법론을 공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AI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다는 점까지 뭐 대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